내 친구 N은 어느 지방에서 유기농 야채를 재배하는 굉장히 성실한 남자다. 그런데 좀 별난 구석이 있는 녀석이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진지하게 싸움을 걸고 인근 산을 더럽히는 산 사람들에게도 과감하게 대항해 주민의 반 이상이 노인뿐인 마을을 그리고 산을 남몰래 지켜주고 있는 정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를 어쌔신이라고 부른다. 이번 이야기는 작년 말에 N에게 들었던 꽤 무서운 실화이다. 첫 번째, 지금으로부터 24, 5년 전의 사건. 젊었던 N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 건지 홀로 수행을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직접 만든 칼을 몇 개 가지고 산에서 직접 잡은 멧돼지와 사슴의 육포를 가지고 유명한 후지산의 주카이로 홀로 떠난다. 아침 일찍 주카이에 도착한 N은 차를 세우고 숲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다. 돌아올 때를 위해 표식으로 할 것은 비닐 테이프가 아니라 N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길가에 1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붙이고 간다. 그게 무엇인지는 굳이 말하진 않겠다. 용암으로 만들어진 길은 걷기 어려워 안전화도 아닌 안전장화를 신은 발로는 달리기는 어려울 듯 싶다. 일단 먼저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숲길을 걷다가 작은 개울이 나오면 거기에서 10수미터 떨어진 장소에 일주일간 스스로 머물 기지를 만든다. 불법 투기된 목재와 전기제품 더미, 그 중에서 쓸만한 나무를 주우면 부지런히 기지로 옮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무 위에 어떻게든 잘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한다. 본인이 말하길, 돔소의 모험에 나오는 나무 위의 집? 나는 그걸 목표로 만들었는데 웃지만 아마도 그런 멋진 집은 아니라는데 한표. 숲을 탐험할 때는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해골을 발견한다. 언제부터 거기 있던 건지는 모른다. 빛바랜 텐트도 있지만 안쪽은 확인하지 않는다. 재미삼아 주카이에 들어온 게 아니다. N에게는 인적 없는 주카이는 수행 장소로 될 수 있는 한 누군가의 사체도 그런 비슷한 것도 눈조차 돌리지 않는다. 그런 주카이는 자원봉사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 4번 주카이에 수행을 하러 갔던 N은 그 사람들에게 자살하러 들어온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수행하러 왔다고 하면 정신 나간 인간이나 안 좋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게 뻔하니 그때는 트레킹이라고 적당히 둘러댄다. 그럼 매번 같은 충고를 듣는다. 이곳은 사체를 뒤져 금품을 훔쳐가는 놈들, 그리고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요. 깊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N은 자살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만나봤자 그만두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무서운 것들은 매번 만나고 만다. 여름 주카이의 밤은 나뭇잎들이 무성해서 말도 안 되게 어둡다. 달빛이 아주 조금 들어오기는 해도 그런 깊은 어둠은 다른 데선 거의 없다고 봐야지. N은 그렇게 말한다. 손전등을 비추어 보아도 바로 앞 수십 센치 정도밖에는 불빛이 나아가질 못하니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 나무로 지은 집으로 돌아가 그 위에서 자기를 반복한다. 문득 사람 냄새를 느껴서 숨을 죽인다. 조용한 숲에서 뭔가의 냄새, 숨결, 그리고 아마도 N만이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움직임,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여러 명의 사람 냄새, 숨결, 바람의 움직임. N은 자세를 취한다. 그러자
N의 나무집 바닥 부분을 뭔가가 찌른다. N은 자기에게 닿지 않도록 몸을 낮춰서 적의 모습을 찾아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혀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적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언제나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파악한다. 아마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서 사냥을 하는 놈들일 것이다. 정확하게 N을 향해서 몇 발의 석궁을 쐈다. 조금씩 N의 나무집을 향해 다가오는 적들. N은 나무집을 만들 때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옆나무로 옮겨갈 수 있는 판자를 사용해 조심조심 옆나무로 이동한다. 그리고 나무 뒤편으로 내려와 무성한 수풀들 사이로 몸을 숨긴다. 그동안에도 화살 몇 발이 날아온다. N이 옮겨갔던 나무로도 날아온다. N은 근접전에서 칼을 쓸 요량으로 적을 이쪽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화살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너무 깊이 들어오면 반격받을 것을 두려워했는지 적들은 그대로 조용히 사라져간다. 하지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밤을 지샌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다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N은 다르다. 그런 놈들과 마주쳤다고 해도 기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N이다. 날이 밝자 N은 나무로 만든 집을 버리고 숲을 지나 다른 물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임시 숙소가 될 새로운 나무집을 만든다. 전날 밤 습격해왔던 놈들은 그날 낮에 나무집을 발견하고 거기에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밤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N은 말한다. 서바이벌 게임의 연장이라고 할까? 만약 습격당한 사람이 N이 아니고 나 같은 무지한 일반인이었다면 이미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예정은 일주일간, 수행을 끝마칠 때까지 앞으로 며칠. 그때부터는 갑작스레 습격을 받는 일 없이 N은 홀로 수행에 정진한다. 가지고 간 멧돼지 육포를 먹고 작은 강에 물을 마시고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해가 지기 전에 눕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나무집 위에서 N은 이상한 신음소리를 듣게 된다. 뭔가가 숲을 떠돌고 있다. 나무들에 막혀 달빛은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짐승의 포효 소리는 아니다. 그 무언가는 쉴 새 없이 숲속을 걸어 돌아다닌다. 하지만 N의 야생적인 후각에 살아있는 것의 냄새는 와닿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일 때의 공기의 흐름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산 사람이 아니군. N은 그 신음을 내는 것의 기척을 살피면서도 이해한다. 이윽고 냄새도 풍기지 않고 공기를 흔들지도 않으면서 신음소리를 조용히 내며 그것은 N의 나무집 바로 아래로 왔다. N이 누워있는 몸 바로 아래에 오자 가늘고 긴 신음소리를 내는 그것이 멈춘다. 그리고 조용히 신음하고 있다. 담력이 대단한 N도 그 소리는 정말 무서웠다고 말할 정도. 언제나처럼 싸워보지 그랬냐는 나의 말에 아니야, 그건 정말로 무서웠어.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죽은 원혼이 있다면 분명 그게 그거였을걸? 이라고 대답한다. 어디까지나 나의 상상이지만 그것은 며칠 전
N을 습격한 놈들 같은 것에게 생명을 잃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밤새 나무집 아래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도 이윽고 날이 밝아오면서 사라진다. 그리고 N의 첫 번째 수행은 끝난다. 두 번째, 20년 정도 전의 여름, 다시 단신으로 수행을 위하여 주카이로 가게 된다. 그때도 불법 투기된 목재를 주워 모아 엽가지가 나온 나무 위에 나무집을 만든다. 전에도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N에게 묻는다. 어째서 나무 위에서 자는 거야? 나무집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 아니야? 그러자 N은 주카이는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동굴이나 작은 굴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되도록 조용하게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죽고 싶지 않겠어? 그럼 그런 동굴이나 작은 굴에 누워서 약을 먹거나 말이지. 그런 곳이라면 일어나도 자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만약 구멍 같은 데 빠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어떤 놈들에게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도망갈 곳도 없지 않겠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나무 위에 귀찮더라도 나무로 집을 짓고 자는 거야. 거기서도 생기는 의문. 하지만 나무집을 만들 때 판자를 깔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잖아. 그러면 나무를 고를 때 되도록 굵기도 있고 가지가 위로 뻗은 게 아닌 옆으로 뻗은 나무를 고를 거 아니야. 그렇다면 목을 매기에 최적의 나무 아니냐? 얘는 순간 말을 잊은 듯. 그러고 보니 그 말대로네. 그렇다면 내가 고른 나무라는 게... 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더 못한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실 물이 될 작은 강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나무집을 만든 앤. 울창한 나무가 무성한 숲은 한여름 대낮임에도 한기가 돌고 결코 밝지도 않다. 앤은 갈증을 느껴 수행하던 것을 멈추고 작은 강으로 가서 물을 마신다.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에서 맡아본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얘는 나무 그늘에 숨어 냄새의 근원을 찾는다. 그러자 100m 정도 앞에 몇 명이 길게 늘어서서 걷고 있는 것을 확인. 한 명의 남자를 선두로 그 뒤로 남자 둘이 따르고 마지막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4명의 남자는 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선두에 있던 아직 젊은 남자는 시선이 고정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뒤를 따라가는 2명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각한 얼굴로 걷고 있다. 마지막에 걷고 있는 남자만이 웃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숨어서 지켜보던 앤의 앞을 지나갈 때 알게 된다. 맨 앞에 남자의 뒤를 따라 걷는 2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맨 앞의 남자는 아마도 자기를 구해줄 누군가라도 찾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 것은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사람뿐으로 앞에 3명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구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앤이 지니고 있는 것은 무기라고 해야 그냥 일반 칼. 상대는 총을 가진 데다 3명이나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산은 없다. 앤은 속수무책으로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남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10분, 20분 정도 지나고 숲속 깊은 곳에서 공기가 진동하는 것이 전해진다. 그리고 동시에 나무들에서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른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두 발의 총성이 들리고 숲의 공기가 울린 후 다시 적막이 찾아온다. 평소에는 별로 흔들린 적이 없었던 앤이었지만 그때는 자신의 무력함에 힘이 빠졌다고 한다. 이윽고 남자들은 돌아왔고 변함없이 웃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까의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모습의 남자뿐. 뒤따르는 남자 둘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잠자코 따라가기만 한다. 지금이라면. 앤은 빈틈투성이의 사내들에게 달려들려고 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아까 선두를 걸어가던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늦었다. 도시전설 같은 데서 들어봄직한 이야기이다. 야쿠자가 죽인 시체를 버리는 곳이 주카이라지만 실제로 주카이는 살해한 시체를 버리는 곳이기도 하고 죽이러 가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앤은 그때만은 허탈함을 느껴 고작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세 번째. 10수년 전의 여름, 변함없이 나무 위에 나무집을 만들고 홀로 수행에 매진하고 싶었던 앤.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 손을 멈추고 바라보니 여자로 보이는 것이 가만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 몸은 투명하여 뒤쪽에 나무가 보이고 있다. 전혀 표정이 없는 얼굴로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머리에서 눈에 걸쳐 피가 흐르고 있다. 저 여자 어쩌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놈들에게 생명을 빼앗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앤은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한다. 그리고 며칠 후 낮, 앤이 불을 지피러 주워온 장작을 나무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려던 때 갑자기 돌이 날아와 앤의 몸을 스쳤다. 앤은 거침없이 가지고 있던 장작을 돌이 날아온 방향으로 던진다. 그리고 풀숲에 숨는다. 그러자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찾는 남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이 쓰는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몸은 위장복으로 감싸고 발 아래를 보니 안전부츠를 신고 손에는 쇠구슬을 날리는 새총을 들고 허리에는 남미에서 쓰는 마체테를 꽂고 있다. 남자는 조심조심 무기를 손에 들고 지금 자신이 공격하려 했던 앤의 모습을 찾기 위해 나무 사이로 얼굴을 내밀지만 마스크 탓인지 시야가 트이지 않아 보인다.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혈안이 되어 앤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발짝 내디딜 때 앤은 다시 한번 손에 들고 있던 장작을 남자에게 던진다. 당황해서 돌아서려는 남자에게 앤은 움직이지 마. 지금 움직이면 내가 만든 부비트랩이 발동한다. 그대로 천천히 손에 든 무기를 버려. 그런 후 그냥 돌아가면 목숨만 살려주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남자 뒤로 돌아간다. 나이는 40, 50대의 아무리 봐도 중년의 아저씨. 아저씨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역전된 입장으로 앤이 말하는 대로 순순히 끄덕일 수밖에. 그대로 돌아가. 앤의 말에 아저씨는 크게 끄덕인다. 그럼 네 발밑에 설치한 함정을 제거해주지. 대신 무기는 전부 놓고 가. 아저씨는 그 말에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손에 든 새총도 마체테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하나 버렸다. 지금 함정을 제거할 테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마.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아니면 목숨은 보장 못해. 앤은 근처의 나뭇가지를 칼로 잘라 떨어뜨린다. 좋아, 이제 하나 없앴어. 그런데 말이야, 함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말이지. 네가 무사히 여길 빠져나가려면 돌아온 길로 똑바로 나가야 할 거다.
만약 딴 생각한다면 함정에 빠져서 죽는 수밖에 없어. 앤의 말에 아저씨는 다시 한번 크게 끄덕이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다. 거기서 내가 또 질문. 함정이란 게 어떤 트랩을 해놓은 건데? 그런 거 안 해놨지. 뭐? 바보냐? 사람을 잡을 만한 함정을 어떻게 만들어? 그놈한테 허풍친 거지. 허풍? 며칠 후 애는 다시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네 번째. 7, 8년 전 여름. 그날도 아직 날이 밝기 전 집을 나와 아침 일찍 주카이에 도착. 차를 세우고 언제나처럼 숲속으로 발을 옮긴다. 그러자 애네 앞에서 걷는 사람을 발견. 우선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천천히 확인한다.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이다. 다음은 자살하려는 사람인가 아닌가. 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을 눈치챈 듯 보이는 남자. 걷기 힘든 숲속을 안전화를 신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자신의 뒤를 쫓아온 남자에 대해 온몸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라면 이런 이른 아침에 순찰을 하진 않는다.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면 좀 더 침착하지 못한 분위기일 것이다. 안전화? 그런 걸 자살하려는 사람이 신나? 애는 사람을 사냥하는 자의 냄새를 느낀다. 이윽고 앞을 걷던 남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앤의 진행 방향과 다른 곳을 향해 사라진다. 안 좋은 느낌은 씻기지 않았지만 앤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오지로 발걸음을 옮겨간다. 매번 마실 물이 되는 작은 강을 목표로 가지만 절대로 갔던 곳은 가지 않는 앤. 그리고 작은 강 가까운 곳에도 묵지 않는다. 야생동물도 노려지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노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날도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 안쪽으로 발을 옮기는 앤. 어디에선가 썩는 냄새가 난다. 앤은 자기 지역의 산에서도 몇 번이나 목을 맨 시체를 발견했다. 코 속에서 뇌까지 자극해오는 지독한 썩은 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드디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동그랗게 묶인 밧줄을 발견한다. 가까이 가보니 부패가 진행되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몸이 지면에 있었지만 짐승들이 뜯어먹어서 본래의 모습은 없다. 앤은 한숨을 내쉬고 그대로 더 안쪽으로 향한다. 거기서 내가 질문. 어째서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야? 다른 쪽으로 가면 좋잖아. 아니야,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냥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것뿐.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순 없지. 아휴.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 곳까지 가서 언제나처럼 나무집을 만들고 수행을 마친 후 귀가. 앤은 지금은 전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주카이에는 가고 있지 않다. 아저씨라고 불리는 나이가 된 앤이 말하길. 이미 예전처럼 예리한 감각은 없어졌어. 만약 다음에 가게 된다면 그대로 사냥당할지도 모른다고. 무서운 이야기라도 쓰고 싶으면 한번 가봐. 귀신이 잘 보이지 않는 놈도 영감이 있다는 놈도 확실하게 보게 될걸? 난 100만금을 준대도 싫다. 딱 하룻밤만 갔다 오래도 죽어도 싫어. 그러냐? 그래도 이것만은 말해두고 싶네. 거긴 정말 위험한 곳이라는 것. 위험한 놈들로 우글대겠지. 그렇지. 그래도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뭐라고?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데 숲 전체에 악이나 저주나 원망 같은 것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해야 하나? 살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죽이고 싶다라든가 저주를 내리고 싶다 같은 그런 마이너스의 감정이 넘쳐나는 곳이야. 낮에는 짙은 원한을 먹으면 사리가 피부에 달라붙어.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기척은 아닌데도 모습도 보이지 않는 놈이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는 하루 종일 울려 퍼져. 밤에 나무집에 있으면 그 나무 아래에서도 누워있는 내 바로 옆에서도 그런 살이, 원한, 저주가 계속 휘감아와. 나는 누가 뭐래도 절대 갈 생각은 없다.